최초로 공군 사령관이 된 이스라엘 여성이 있었어요. 30년간 전쟁터를 누비며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강철 같은 여장군 말이죠. 그런데 이 무적의 여전사가 55세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로 두 딸이 모두 한국으로 떠나겠다고 선언했을 때였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첫째 딸은 한국 군의관과 결혼하겠다고 하고 둘째 딸은 한국 공군 장교와 사랑에 빠졌다는 거였어요. 평생 이스라엘을 지켜온 어머니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의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한복을 입고 눈물을 흘리는 이스라엘 여장군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으세요? 손녀가 태어나면서 벌어지는 놀라운 변화, 그리고 개인의 가족사가 어떻게 두 나라의 외교 관계까지 바꿔놓았는지. 전쟁 영웅이 평화의 메신저가 되는 감동 스토리,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저는 미리암 벤 다비드입니다. 이스라엘 공군 역사상 최초의 여성 사령관이었죠. 55세가 된 지금도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 군에 입대했던 1980년대, 여성이 전투기 조종사가 되는 것조차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체력 훈련을 했고 남자 동료들보다 2배는 더 노력했죠. 그렇게 30년을 버텨낸 끝에 공군 사령관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강철 여인이라고 불렀어요. 실제로 전쟁 중에도 한 번도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2006년 레바논 전쟁 때도 2014년 가자지구 분쟁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명령 하나로 수백 명의 조종사들이 목숨을 걸고 하늘로 날아올랐고 저는 그 무게를 온몸으로 감당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저는 그냥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두 딸 리아와 다나를 키우면서 항상 죄책감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 밤늦게 들어와서 이미 잠든 딸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죠. 리아는 첫째로 태어나서 항상 책임감이 강했어요. 어려서부터 의사가 되겠다며 공부에만 매진했습니다. 둘째 다나는 완전히 달랐죠. 활발하고 모험을 좋아하는 성격이라 저처럼 군인의 길을 택했어요. 공군 장교로 복무하면서 제 뒤를 이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두 딸이 저를 불렀을 때까지만 해도 평범한 가족 대화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텔아비브 집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던 그 순간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줄은 몰랐죠. 리아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 한국에서 일하게 됐어요.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왜 하필 그곳이었을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은 제게 먼 나라였거든요. 전장에서 수많은 위기를 넘겼던 저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말문이 막혔어요. 딸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는 건 알았지만 엄마로서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나 그 먼 곳에서 살겠다니요. 리아는 제 당황한 표정을 보면서도 차근차근 설명을 시작했어요. 엄마, 제가 지난해 국경 없는 의사회 활동으로 한국에 갔던 거 기억하시죠? 물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리아는 의대를 졸업한 후 세계 각지에서 의료봉사를 했어요. 아프리카 난민촌에서부터 동남아시아 오지까지 그 어디든 가리지 않고 달려갔죠. 그런 딸이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합동 의료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리아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정말 놀라웠어요. 특히 암 치료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더라고요. 리아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암센터장님이 저에게 정식 제안을 하셨어요. 한국에서 암 연구를 계속하면서 환자들을 돌보라고요.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까 싶어서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딸의 꿈을 응원해야 한다는 건 알았지만 감정적으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리아, 하지만 한국은 너무 멀잖니.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살기가 쉽겠어? 엄마도 젊었을 때 혼자 군에서 버텨내셨잖아요. 리아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보여주신 그 강인함을 저도 물려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정말 따뜻해요.
제가 외국인인데도 가족처럼 대해주더라고요. 리아는 한국에서 겪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밤늦게 응급실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을 때 간호사들이 따뜻한 차를 가져다 준 일이나 언어가 통하지 않는 할머니, 환자가 고마움의 표시로 손을 꼭 잡아주었던 순간들을요. 그리고 엄마, 한국 의료진들의 실력이 정말 대단해요. 리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수술 기법이나 치료법도 혁신적이지만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특별해요. 진료 시간이 아무리 길어져도 환자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돌보더라고요. 저는 딸의 말을 들으면서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리아가 의사로서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면 엄마로서 응원해야 하는 게 맞죠. 하지만 이기적으로는 딸이 곁에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했던 거니?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사실 한국에서 돌아온 후로 계속 고민했어요. 하지만 엄마께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리아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군 복무 때문에 딸들과 함께 보내지 못한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늦은 밤 집에 돌아와서 이미 잠든 아이들의 이마에 키스를 해주던 일상들이요. 리아야, 엄마는 너의 행복이 가장 중요해.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시간을 좀 더 두고 생각해보면 안 될까? 리아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만은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의 것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딸의 마음은 이미 한국을 향해 있다는 것을요. 리아의 한국행 이야기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는데 다나가 입을 열었을 때 제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엄마, 저도 한국과 인연이 생겼어요. 뭐라고?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 딸아니요.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다나는 이스라엘 공군 장교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는 아니었지만 항공 정비 분야의 전문가였죠. 저처럼 군인의 길을 택한 딸이라 더욱 기대가 컸어요. 언젠가는 제 뒤를 이어서 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달 한국과 이스라엘 합동 군사훈련이 있었잖아요. 다나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그때 한국 공군 장교들과 함께 작업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그 훈련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양국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젝트였죠. 다나가 그 훈련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자랑스러웠습니다. 딸이 국제적인 무대에서 활동한다는 게 뿌듯했거든요. 거기서 한국 공군 대령님을 만났어요. 다나의 볼이 살짝 붉어졌어요. 이정훈이라는 분인데 군사법 전문 변호사이기도 해요. 정말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저는 딸의 표정을 보고 직감했어요. 이건 단순한 업무상 만남이 아니구나. 다나야, 설마 너. 네, 맞아요. 다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가 서로 호감을 갖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업무 때문에 자주 만났는데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끌리게 되었죠. 제 머리가 띵했어요. 첫째는 한국에서 일하겠다고 하고 둘째는 한국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니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운명이었을까요? 그분이 어떤 사람인데?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걱정이 앞섰습니다. 군인 출신이라 외국 사람에 대한 편견은 없었지만 그래도 딸의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는 궁금했어요. 정훈 씨는 한국 공군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셨어요. 다나의 목소리에 자랑스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그 후에 하버드 법대에서 국제법을 공부하시고 지금은 한국 공군의 군사법 고문으로 일하고 계세요. 학력은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 다나와? 다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이스라엘 공군의 항공 정비 기술에 대해 설명했는데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존경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성 장교로서 이런 분야에서 일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대단하다고요. 그 말을 듣고 조금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적어도 딸을 제대로 인정해주는 사람 같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니?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다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정훈 씨가 진지하게 교제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한국에 가서 더 알아보고 싶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두 딸이 모두 한국으로 가겠다니요. 평생 이스라엘을 지켜온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전장에서도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적은 없었는데 두 딸의 한국행 선언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해졌어요. 새벽 4시 평소처럼 일어나서 조깅을 나갔습니다. 텔아비브 해변을 달리면서 생각을 정리해 보려고 했어요. 지중해의 파도 소리를 들으며 달리는 것이 항상 제게는 명상 같은 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뛸수록 더 답답해졌습니다. 3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는데 제 딸들은 이 땅을 떠나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각자의 꿈을 찾아가는 거라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이 쉽게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샤워를 하는데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어 보였어요. 언제나 단단했던 얼굴에 주름이 깊어져 있었고 눈가에는 피로가 쌓여 있었죠. 55세라는 나이가 실감났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 딸들이 조심스럽게 저를 바라봤어요. 평소 같으면 밝게 인사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했을 텐데 그날만큼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식사 안 하세요? 리아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배가 안 고파. 저는 짧게 대답하며 커피만 마셨습니다. 사실 속이 울렁거려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 저희가 너무 갑작스럽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다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충분히 시간을 두고 생각해 주세요. 저는 딸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희들이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던 거니? 엄마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엄마가 너무 바쁘셔서. 리아가 말끝을 흐렸어요. 바빠서?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바빠서 딸들의 인생 계획도 모르고 살았다는 말이니? 그 순간 후회가 밀려왔어요. 정말로 저는 일에만 매달려서 딸들과 소통하지 못했던 걸까요? 군 복무 때문에 놓친 것들이 이렇게 많았던 걸까요? 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무거운 침묵 속에서 아침이 지나갔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저는 식사를 거른 채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벽에 걸린 군 복무 시절 사진들을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이 당당해 보였어요. 그때는 앞으로 나아갈 길이 분명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녁이 되어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평소 같으면 딸들과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며 식사를 했을 텐데 그날은 각자 방에서 따로 먹었습니다. 밤 10시쯤 리아가 제 방 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잠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들어와. 저는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척했지만 사실은 한 줄도 제대로 읽히지 않았어요. 엄마, 저희가 잘못 생각한 걸까요? 리아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엄마 기분을 상하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저는 책을 내려놓고 딸을 바라봤어요. 리아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아팠어요. 리아야, 엄마가 화가 난 게 아니야.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냥 너무 갑작스러워서 정리가 안 되는 거야. 시간을 더 드릴게요. 급하게 결정하지 않을게요. 리아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미 딸들의 마음은 정해져 있다는 것을요. 시간이 더 있어도 결론은 같을 거라는 걸요. 그날 밤도 잠들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텔아비브의 야경이 보였지만 평소 같으면 아름답게 느껴졌을 그 풍경이 그날만큼은 쓸쓸해 보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리아가 또다시 폭탄 선언을 했거든요. 엄마, 민준 씨가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제가 커피를 마시고 있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민준이라니요?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민준이 누구니? 서울대병원에서 만난 분이에요. 군의관으로 복무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대위예요. 리아의 목소리에 설렘이 가득했어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엄마.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딸이 한국에서 일하겠다는 것도 충격이었는데 이제는 결혼까지 하겠다는 거였어요. 리아야, 그 사람과 사귄 지가 얼마나 됐다고 결혼을 이야기하니?
사실 제가 한국에서 봉사활동을 할 때부터 알고 지냈어요. 리아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동료로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마음이 생긴 거죠. 그럼 벌써 6개월이 넘었다는 말이니? 저는 딸이 이런 중요한 일을 숨기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죄송해요, 엄마.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결혼을 승낙하니?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혹시 우리 딸을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 그런 사람 아니에요. 리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준 씨는 정말 진실한 분이에요. 제가 외국인이라서 어려움이 있을 텐데도 끝까지 함께하고 싶다고 해주셨어요. 저는 딸의 말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사람을 직접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언제 결혼할 생각이니?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어요. 리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민준 씨가 내년 봄쯤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자고 제안했어요. 한국에서 결혼식이라니요. 제 딸이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신부가 된다는 게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엄마도 오시게 될 거예요. 리아가 제 표정을 살피며 말했어요. 민준 씨가 엄마를 꼭 뵙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내가 한국까지 가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라.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함께하지 못한다는 게 아쉬웠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까지 갈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다나도 저를 찾아왔어요. 엄마, 언니 이야기 들으셨죠? 너도 알고 있었니? 저는 다나를 바라봤어요. 언니가 민준 씨 이야기를 자주 했거든요. 다나가 미안한 듯이 말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언니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두 딸이 저를 제외하고 이미 모든 걸 공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서운했어요. 언제부터 우리 사이에 이런 거리가 생긴 걸까요? 다나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둘째 딸의 의견을 물어봤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걱정됐어요. 다나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언니가 보내준 사진이나 영상을 보니까 정말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민준 씨가 언니를 바라보는 눈빛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눈이었어요. 저는 딸들이 이미 서로의 연애까지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소외감을 느꼈어요. 제가 언제부터 딸들과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리아의 결혼 선언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는데 며칠 후 다나가 더 큰 폭탄을 터뜨렸어요. 엄마, 정훈 씨가 저에게 프러포즈를 했어요. 제 숨이 막혔어요. 둘 다 결혼한다고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다나야, 너희가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2달 정도요. 다나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매일 화상 통화를 하면서 서로를 정말 많이 알게 되었어요. 2달?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2달 만에 결혼을 결정한다고. 엄마도 아빠와 만난 지 3달 만에 결혼하셨잖아요. 다나가 제 말에 반박했어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로 저와 남편도 군복무 중에 만나서 빠르게 결혼했거든요.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달랐어요. 같은 나라 사람이었고 서로의 가족도 잘 알고 있었죠. 정훈 씨가 어떤 분인지 자세히 말해봐. 저는 최대한 냉정하게 물어봤어요. 다나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훈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한국 공군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시고 하버드에서 국제법을 공부하셨어요. 지금은 한국 공군의 법무참모로 일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그리고 정훈 씨는 저를 정말 존중해줘요. 다나가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여성 군인으로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이해해 주시고 제 커리어도 응원해 주세요. 결혼 후에도 계속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조금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적어도 딸의 꿈을 지지해주는 사람 같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다나야, 하지만 문화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니?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언어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완전히 달라. 정훈 씨가 히브리어를 배우고 계세요. 다나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문화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심지어 유대교 전통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외국 사람이 우리 문화를 그렇게까지 배우려고 한다니요. 조금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도 다나야, 결혼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거야. 저는 마지막으로 당부했어요. 한번 결정하면 되돌릴 수 없으니까. 알아요, 엄마. 다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정훈 씨가 이스라엘에 와서 엄마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여기로 온다고? 저는 놀랐어요. 네, 다음 달에 휴가를 내서 일주일 정도 머물 예정이에요. 다나가 설명했어요. 엄마께 정식으로 허락을 구하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적어도 예의는 아는 사람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부담도 컸습니다. 한국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남편 사진을 꺼내봤어요. 10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난 남편이 그리웠습니다. 이런 중요한 순간에 남편이 있었다면 어떤 조언을 해줬을까요? 여보, 우리 딸들이 모두 한국으로 가려고 해. 저는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남편은 늘 저보다 포용력이 넓었어요. 아이들의 선택을 믿고 지지해주는 편이었죠. 아마 지금도 딸들의 행복을 우선으로 생각하라고 말했을 거예요. 한 달이 지나고 상황은 더욱 구체화되었어요. 리아는 한국에서의 취업이 확정되었고 다나의 남자친구 정훈 씨가 정말로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정훈 씨를 처음 만났을 때의 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이었고 무엇보다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 인사할 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사령관님. 정훈 씨가 어눌한 히브리어로 인사했어요. 저는 이정훈입니다. 히브리어로 인사하는 모습에 조금 놀랐어요. 정말로 우리 문화를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한국에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저는 영어로 대답했어요. 그 후 일주일 동안 정훈 씨와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경계심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정훈 씨가 다나의 군 경력에 대해 이야기할 때였어요. 다나는 정말 대단한 장교예요. 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성으로서 항공 정비 분야에서 이런 성과를 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에게도 깊은 존경심을 표했어요. 사령관님께서 여성 최초로 공군 사령관이 되신 건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정말 존경합니다. 정훈 씨가 떠나기 전날 밤 저는 그와 단둘이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정훈 씨, 솔직히 물어볼게요. 저는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우리 다나와 결혼하면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정훈 씨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다나를 정말 사랑하고 평생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문화 차이는 어떻게 극복할 건가요? 저도 유대교 문화를 배우고 있고 다나도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요. 정훈 씨가 설명했어요.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면서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딸이 모두 한국에 살게 되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혼자 남겨지는 기분이에요. 정훈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사령관님께서 원하신다면 한국에 자주 오셔서 지내실 수 있어요.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적어도 딸들을 완전히 잃는 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정훈 씨가 떠난 후 며칠 동안 깊이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국 결심을 내렸습니다. 리아야, 다나야. 어느 날 저녁 저는 두 딸을 불렀어요. 엄마가 한국에 가보려고 해. 정말요? 두 딸이 동시에 소리쳤어요. 너희들이 어떤 곳에서 살게 될지, 어떤 사람들과 함께할지 직접 보고 싶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래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 리아와 다나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딸들의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리아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한국이 정말 좋은 곳이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다나도 신이 나서 말했어요. 그렇게 저는 생전 처음으로 한국행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55년 인생에서 이스라엘을 떠나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딸들 때문에 지구 반대편까지 가게 된 거죠. 2달 후 저는 정말로 한국 땅을 밟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그 기분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낯선 언어,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제가 얼마나 작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하지만 리아와 다나가 마중 나온 모습을 보고 마음이 놓였어요. 2딸 모두 건강해 보였고 무엇보다 행복해 보였거든요. 엄마,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리아가 히브리어로 반갑게 인사했어요. 여기가 한국이구나.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어요.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깔끔한 모습이었습니다. 첫날은 적응 시간을 가졌어요. 리아가 서울 시내를 안내해주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 설명해줬죠. 특히 한국 사람들의 정이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틀째 되는 날 드디어 리아의 남자친구 민준 씨를 만나게 되었어요. 만날 장소는 용산에 있는 군병원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군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이 첫인상이 좋았습니다. 저에게 정중하게 경례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십니다, 사령관님. 민준 씨가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어요. 저는 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예의를 갖춰 대답했어요. 민준 씨는 저를 병원 안내를 해주면서 자신의 일에 대해 설명해 줬어요. 저는 여기서 군의관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응급수술을 담당하고 있어요. 병원을 둘러보면서 민준 씨의 동료들을 만났는데 모두들 그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더라고요. 간호사들도 민준 대위님이라고 부르며 인사했어요. 점심시간에 저희는 따로 대화할 시간을 가졌어요.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준 씨, 솔직히 물어볼게요. 저는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리아와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요? 리아가 의료봉사를 왔을 때 처음 만났습니다. 민준 씨가 설명했어요. 그때 저는 그냥 동료 의사라고 생각했는데 리아의 의술과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을 보고 깊이 감동받았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았나요? 리아는 언어가 통하지 않는 환자들과도 진심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했어요. 민준 씨의 눈빛이 따뜻해졌어요. 한밤중에 응급 환자가 와도 마다하지 않고 치료해줬고 환자 가족들까지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면서 딸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컸어요. 하지만 다른 질문도 해야 했습니다. 결혼하면 리아를 어떻게 대할 건가요? 민준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말했어요. 사령관님, 저는 리아를 제 인생의 동반자로 생각합니다. 그저 아내가 아니라 함께 꿈을 이뤄나갈 파트너로요. 파트너라니요? 네, 리아도 훌륭한 의사로서 계속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민준 씨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결혼 후에도 리아의 커리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거든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많이 놓였어요. 적어도 딸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화 차이는 어떻게 극복할 건가요? 저는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저도 유대교 문화를 배우고 있고 히브리어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민준 씨가 답했어요. 그리고 리아도 한국 문화에 잘 적응하고 있어요. 서로 다른 배경이 오히려 더 풍성한 가정을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화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리아가 물어봤어요. 엄마, 민준 씨 어떠셨어요? 나쁘지 않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진정성이 있는 것 같아. 리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 결정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준 씨를 만난 지 사흘 후, 이번에는 다나의 남자친구 정훈 씨와 제대로 된 만남을 가질 차례였어요. 만날 장소는 국방부 근처에 있는 조용한 한식당이었습니다. 정훈 씨는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타났지만 여전히 군인다운 바른 자세가 느껴졌어요. 저를 보자마자 정중하게 인사하며 의자까지 빼주는 모습에서 예의 바름이 보였습니다. 사령관님, 다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정훈 씨가 어설프지만 히브리어로 인사를 시도했어요. 지난번 이스라엘에서 만났을 때보다 발음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정훈 씨, 히브리어 실력이 늘었네요. 저는 영어로 대답하며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로 우리 문화를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다나가 매일 가르쳐주고 있어요.
정훈 씨가 부끄러운 듯 웃으며 말했어요. 아직 멀었지만 다나의 가족과 소통하고 싶거든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적어도 진심으로 노력하는 사람 같았거든요. 정훈 씨, 다나와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저는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했어요. 매일 밤 화상통화를 해요. 정훈 씨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시차 때문에 힘들 때도 있지만 하루라도 이야기하지 않으면 허전해져요. 다나가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면 저도 한국에서의 하루를 자세히 이야기해드리죠.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나요? 주로 서로의 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훈 씨가 진지하게 설명했어요. 다나가 항공 정비 업무에서 겪는 기술적인 어려움들을 상담해 주기도 하고 저도 복잡한 군사법 사건들에 대해 조언을 구하기도 해요. 서로가 서로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안심이 좀 되었어요. 단순한 연애 감정이 아니라 서로를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정훈 씨는 다나의 어떤 점을 가장 존경하나요?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정훈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다나의 전문성과 끈기예요. 사령관님도 아시겠지만 항공 정비 분야는 정말 까다로운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다나가 여성으로서 그 분야에서 인정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지 상상이 가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자리를 만들어낸 게 정말 대단해요. 정훈 씨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다나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에요. 동료들을 챙기고 후배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 진짜 리더의 자질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령관님을 닮았나 봅니다. 그 말에 제 마음이 뭉클했어요. 정훈 씨가 다나의 내면까지 깊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면 다나의 군 복무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을 물어봤어요. 그 부분도 함께 신중하게 계획하고 있어요. 정훈 씨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다나가 원한다면 계속해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실제로 한국군에서도 이스라엘의 항공 정비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다나의 전문성이 한국에서도 충분히 인정받을 거예요.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에서도 이스라엘의 기술력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다니 자랑스러웠습니다. 혹시 다나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마지막으로 걱정되는 부분을 꺼냈어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정훈 씨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만약 정말 어려움이 있다면 저도 이스라엘에서 생활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 봤습니다. 국제법 전문가로서 이스라엘에서 일할 기회도 충분히 있거든요. 정훈 씨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정말로 다나와 함께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삶도 바꿀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그 후 정훈 씨는 저를 국방부 청사로 안내해 줬어요. 사령관님께 한국의 국방시설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국방부에 도착하자 여러 한국 장교들이 저를 맞이해 줬어요. 이스라엘 최초 여성 공군 사령관님을 직접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라고 정중하게 인사하더라고요. 그중 한 준장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사령관님, 이스라엘의 공군 전술과 기술력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수준이죠. 기회가 된다면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온 이스라엘 공군이 이렇게 먼 나라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니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정훈 씨와 마지막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정훈 씨, 마지막으로 정말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다나와 결혼해서 평생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나요? 정훈 씨가 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있습니다. 다나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함께할 것이고 다나의 꿈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 돌아와서 두 사위 후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봤어요. 민준 씨와 정훈 씨, 두 사람 모두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들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딸들의 꿈을 지지해 주려는 마음이 진짜였습니다. 한국에 온 지 일주일 만에 저는 정말 특별한 제안을 받았어요.
리아와 민준 씨가 저에게 한국의 전통 결혼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보자고 했거든요. 엄마, 한국의 전통 혼례를 체험해 보시는 건 어때요? 리아가 설레는 목소리로 제안했어요. 물론 실제 결혼식은 아니지만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데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솔직히 당황스러웠어요. 한국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딸들이 앞으로 살아갈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려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서울 시내에 있는 한국 전통문화 체험관으로 향했어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한복이라는 아름다운 전통 의상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바로 한복이에요. 한복집 사장님이 저에게 우아한 자주색 한복을 보여줬어요. 어르신 피부톤에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처음 한복을 입어봤을 때의 느낌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저고리의 우아한 곡선과 치마의 넉넉한 실루엣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에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을 보니까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엄마 정말 아름다우세요. 리아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한복이 엄마께 이렇게 잘 어울릴 줄 몰랐어요. 다나도 연두색 한복을 입고 나타났는데 평소의 당당한 모습과는 또 다른 단아한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민준 씨와 정훈 씨도 남자 한복인 바지 저고리를 입었는데 정말 멋있게 보였습니다. 전통 혼례 시연이 시작되었어요. 한국의 결혼 의식은 이스라엘의 유대교 결혼식과는 완전히 달랐지만 그 나름대로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특히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정중하게 절하는 모습에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예의가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께 큰 절을 올려요. 민준 씨가 저에게 설명했어요. 저도 사령관님께 정식으로 절을 올리고 허락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민준 씨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깊숙하게 절을 했어요. 사령관님, 제가 리아를 평생 소중히 모시고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부디 허락해 주세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하지만 그의 진정성과 간절함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한국의 전통 방식으로 정식으로 허락을 구하는 그 모습이 너무도 감동적이었어요. 일어나세요. 저는 민준 씨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리아를 잘 부탁드려요. 이어서 정훈 씨도 똑같이 절을 올렸어요. 사령관님, 제가 다나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어요. 이 멀고 낯선 땅에서 제 두 딸이 이렇게 진실한 사람들을 만났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복을 입고 흘리는 눈물이 더욱 뭉클하게 느껴졌어요. 리아와 다나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저희를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두 딸이 동시에 저에게 달려와 꼭 안겼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한국 전통 음식도 함께 맛봤어요. 불고기, 김치찌개, 비빔밥, 잡채 등 다양한 음식들이 상에 올라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특히 김치찌개의 얼큰하면서도 깊은 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음식 어떠세요? 정훈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정말 맛있네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특히 이 김치찌개는 정말 훌륭해요. 이스라엘에서는 맛볼 수 없는 독특한 맛이에요. 그럼 다음에 또 만들어 드릴게요. 다나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한국 요리를 제대로 배워서 엄마께 대접해 드릴게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한복을 벗으면서 거울을 다시 봤어요. 오늘 하루 동안 저 자신이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았어요.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새로운 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린 거죠. 이제 정말로 딸들의 선택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6개월 후 정말 기쁜 소식이 날아왔어요. 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이었거든요. 엄마, 저 임신했어요. 리아가 화상통화 화면 너머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터질 것처럼 벅차올랐어요. 곧 손주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도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딸이 혼자서 임신과 출산을 겪어야 한다는 게 걱정되었습니다. 리아야, 몸은 괜찮니? 입덧은 심하지 않고?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연달아 질문했어요. 괜찮아요, 엄마. 리아가 안심시키듯 말했어요.
민준이가 정말 잘 돌봐주고 있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도 훌륭해서 걱정 없어요. 그리고 병원 동료들도 많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첫 임신이고 첫 출산인데 엄마인 제가 곁에 있지 못한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2달 후에는 다나에게서도 깜짝 놀랄 소식이 왔어요. 엄마, 정훈이와 다음 달에 결혼해요. 그렇게 빨리? 저는 깜짝 놀랐어요. 원래는 내년 여름에 하려고 했는데 언니 출산 전에 결혼하고 싶어서요. 다나가 설명했어요. 그래야 언니 출산할 때 제가 도와줄 수 있잖아요. 정훈이도 동의했고 이스라엘에서 간단하게 할 예정이에요. 결국 저는 다시 한번 한국으로 가야 했어요. 둘째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첫째 딸의 출산도 함께 지켜보기 위해서였죠. 다나의 결혼식은 정말 특별했어요. 이스라엘 전통 유대교 혼례와 한국 전통 혼례를 함께 진행했거든요. 두 문화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정훈 씨가 히브리어로 결혼 서약을 하는 장면이었어요. 나는 다나를 영원히 사랑하고 보호하겠습니다라고 어눌한 발음이지만 정말 정성스럽게 말하더라고요. 결혼식 하객들도 특별했어요. 한국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축하해줬는데 언어는 달랐지만 두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은 똑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사랑은 국경과 문화를 초월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드디어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순간이 찾아왔어요. 리아가 출산하는 날이었거든요. 제가 분만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민준 씨가 나와서 말했어요. 사령관님, 건강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처음으로 손녀를 안았을 때의 그 감정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작고 소중한 생명이 제 품에 안겨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아이가 이스라엘과 한국 두 나라의 피를 함께 이어받았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이름은 뭐라고 지을 거니? 저는 리아에게 물어봤어요. 사라 지연이라고 하려고 해요. 리아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사라는 히브리어로 공주라는 뜻이고 지연은 한국어로 지혜롭고 현명하다는 뜻이에요. 정말 완벽한 이름이었어요. 두 문화의 아름다운 의미를 모두 담고 있으면서도 부르기 쉽고 예뻤습니다. 손녀가 태어나고 며칠 후 민준 씨가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사령관님, 한국과 이스라엘의 문화 교류를 위한 재단을 만드는 건 어떨까요? 재단이라니요? 저는 놀라서 물어봤어요. 두 나라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민준 씨가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사령관님의 경험과 명성을 바탕으로 한다면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아요. 정훈 씨도 적극 동참했어요. 저도 법적인 부분을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도 이런 국제문화 교류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 제안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이 두 나라 사람들의 이해와 우정을 깊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저는 기꺼이 동의했어요.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그렇게 한국 이스라엘 문화교류재단이 탄생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점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서로의 문화에 대해 궁금해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재단의 첫 번째 사업은 청년 교환 프로그램이었어요. 한국 대학생들을 이스라엘에 보내서 키부츠 생활을 체험하게 하고 이스라엘 젊은이들은 한국에 와서 K-팝 문화와 최신 기술을 배우는 프로그램이었죠. 몇 년 후 손녀 사라가 조금 자랐을 때 제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이 재단 이름에 제 이름도 들어가는 건가요? 왜 그런 생각을 하니? 저는 손녀를 안으며 웃으면서 물어봤어요. 저 때문에 할머니가 한국을 더 좋아하게 되신 거 맞잖아요. 사라가 천진난만하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어린아이의 순수한 관찰력이 전곡을 찌른 거였죠. 정말로 이 작은 손녀 덕분에 제가 한국과 더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거든요. 손녀 사라가 5살이 되던 해, 저는 마침내 이스라엘 공군에서 공식적으로 은퇴하기로 결정했어요. 무려 35년간의 길고도 치열했던 군 복무의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죠.
은퇴식 날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줬어요. 이스라엘 국방장관부터 제가 처음 부대장으로 부임했을 때 만났던 일반 병사들까지 저와 인연이 있었던 모든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뻤던 건 리아와 다나 그리고 두 사위와 손녀까지 모두 한국에서 날아와서 함께 해준 것이었어요. 엄마 정말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리아가 아름다운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5살 사라가 저에게 달려와서 꼭 안겼습니다.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할머니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손녀가 저를 자랑스러워한다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은퇴 후의 삶은 정말 새로웠어요. 30년 넘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훈련하고 작전 계획을 세우던 생활에서 벗어나니까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이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죠. 가장 행복한 시간은 역시 손주들과 함께하는 순간들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손주들이라고 했죠. 다나가 결혼 2년 만에 아들을 낳았거든요. 이름은 아론 진우라고 지었어요. 역시 히브리어와 한국어를 조합한 이름이었죠. 저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6개월, 한국에서 6개월씩 지내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두 나라를 오가면서 두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달콤한 시간들입니다. 한국에서 지낼 때는 사라에게 히브리어를 가르쳐줘요. 할머니, 이거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해요? 사라가 장난감을 들고 물어보면 정성스럽게 설명해주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두 손주에게 이스라엘의 역사와 문화를 들려줍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사라가 7살이 되던 해 여름 이스라엘 공군 기지를 견학했을 때였어요. 할머니가 정말 여기서 비행기들을 지휘하셨어요? 사라가 반짝이는 눈으로 물어봤어요. 그럼 할머니가 여기서 30년 넘게 일하면서 이스라엘을 지켰단다. 저는 무척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우와, 할머니는 정말 슈퍼 히어로예요. 사라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한국 이스라엘 문화교류재단의 활동도 해가 갈수록 더욱 활발해졌어요. 매년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양국을 오가면서 서로의 문화를 체험했고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교류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가장 뿌듯했던 순간 중 하나는 한국 대통령님을 만났을 때였어요. 미리암 사령관님 덕분에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우정이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라고 직접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저 딸들을 따라 한국에 온 평범한 엄마일 뿐이에요.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어머니의 사랑이 두 민족을 이어주는 아름다운 다리가 되었습니다. 대통령님이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로 돌아가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이스라엘 총리께서 저를 불러서 평화 친선 대사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하셨거든요. 미리암, 당신의 이야기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총리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로 다른 문화와 민족 사이에도 진정한 사랑과 이해가 가능하다는 걸 몸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저는 전혀 계획하지 않았지만 두 나라 사이의 평화와 우정을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어요. 한때 전쟁터에서 싸웠던 군인에서 이제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할머니가 된 거죠. 올해 제가 60세가 되었어요. 돌이켜보면 55세의 딸들의 한국행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했던 게 정말 의미 없는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 결정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거든요. 지금 저는 회고록을 쓰고 있어요. 강철에서 평화로라는 제목으로 제 인생 전체를 담아내려고 합니다. 냉혹한 전장에서 보낸 군인 시절부터 한국에서 새로운 가족들을 만나 평화의 메신저가 되기까지의 모든 이야기를요. 엄마, 책이 언제쯤 나와요? 리아가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내년 봄에 출간될 예정이야. 저는 대답했어요. 너희들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각오해야 해. 가장 행복한 순간은 역시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때예요.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는 이스라엘과 한국, 양쪽 가족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지만 사랑이라는 공통분모로 하나가 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요. 텔아비브에서 지중해를 바라보거나 서울에서 한강을 보며 산책할 때면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두 딸이 용기를 내어 새로운 길을 선택해줬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넓은 세상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지금 저는 더 이상 강철 같은 여군 사령관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가득 찬 할머니이자 평화를 만들어가는 문화교류의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무기 대신 사랑으로, 명령 대신 이해로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저는 이스라엘과 한국을 오가면서 두 손주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거예요. 그리고 두 나라 사이의 우정이 더욱 깊어지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한때 전쟁 영웅이었던 제가 이제 평화의 할머니가 되어 찾은 진정한 행복이자 사명인 것 같아요. 사라가 이제 10살이 되었는데 얼마 전에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할머니,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이스라엘과 한국을 이어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시작한 이 작은 변화가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에 정말 뿌듯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제가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 아닐까 싶어요. 아닐까 싶어요. 아닐까 싶어요. 아닐까 싶어요.